학부모 하루솔입니다. 멤버십 가입 그리고 구독, 좋아요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솔직히 제가 방송 시작하면서 제 입으로 이런 말씀드리긴 좀 못하지만 자화자찬을 좀 해야겠습니다. 왜냐고요? 이건 제가 단순히 감으로 혹은 느낌으로 때려 맞춘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바로 오늘이죠. 2026년 5월 6일. 지금 미국 마이애미에서 열리고 있는 컨센서스 2026 현장에서 와, 정말 거대한 문명의 대전환이 그 실체를 완벽하게 메인 무대 위로 드러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거대한 문이 열리면서 속보가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요. 그 핵심은 딱 하나입니다. 니콜라스 코칼리스의 인간 증명. 이게 단순히 파이코인 생태계 안에서만 떠드는 화두가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XO, 구글, 클라우드 플레이어, 이름만 들어도 아는 이 거대한 빅테크들이 피 튀기게 맞붙은 조 단위의 AI 결제 전쟁, 바로 그 심정부로 니콜라스의 인간 증명이 들어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건요, 단순한 산업 발전 수준이 아니에요. 문명사적인 대전환입니다. 지금까지 코인 생태계가 어땠습니까? 그저 개인들끼리 가치 저장하고 솔직히 투기하고 그랬잖아요. 하지만 이제는 기계와 기계, AI와 AI가 인간의 개입 없이 자기들끼리 알아서 가치를 창출하고 돈을 교환하는 완전히 새로운 문명으로 넘어가고 있는 겁니다. 대중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그저 가격 차트만 보고 아, 컨센서스의 파이가 같구나 하는 단편적인 이벤트에만 열광하고 있죠. 이 거대한 흐름을 다 놓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저는 어땠습니까? 컨센서스 2026이 시작되기도 전부터 이 거대한 패러다임의 변화를 정확히 읽어냈습니다. 오늘 제가 전해드릴 이 통찰은 그저 단순한 뉴스 조가리가 아닙니다. 이 시대의 가장 거대한 부가 대체 어디로 이동하고 있는지, 그리고 파이 네트워크가 어떻게 이 무시무시한 조 단위 경제의 최종 관문으로 자리 잡았는지 그 완벽한 시스템을 제 시각으로 아주 뼛속까지 깊이 있게 해부해드리겠습니다. 다들 준비되셨죠? 자,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거대한 퍼즐, 도대체 언제부터 맞춰지기 시작했을까요? 멀리 갈 곳도 없습니다. 바로 지난 4월 18일이었습니다. 4월 18일에 공개된 컨센서스 공식 일정을 분석하면서 저는 이미 결정적인 단서들을 찾아냈었죠. 그때 일정에 2개의 패널 세션이 등재되었는데 기억하시나요? 대중들은 이걸 보고 그냥 파이 창업자들이 유명한 암호화폐 행사에 스피커로 가는구나, 호재네, 이러고 가볍게 넘겼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확정된 일정을 보는 순간 진짜 등골에 전율이 쫙 흘렀습니다. 보세요. 니콜라스 코칼리스의 세션. 이게 무슨 파이 생태계 홍보나 지갑 기능 업데이트 발표 같은 게 아니었어요. AI 세계에서 도대체 인간임을 어떻게 증명할 것인가라는 아주 무겁고 인터넷의 본질을 꿰뚫는 주제로 공식 등재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청디아오판 박사님, 웹3 AI 그리고 블록체인을 결합해서 어떻게 실사용 경제를 구축할 것인가 라는 20분짜리 단독 세션을 배정받았죠. 자, 여기서 진짜 소름 돋는 포인트가 뭔지 아십니까? 저는 4월 18일 그 당시에 이미 눈치를 챘습니다. 이 2개의 세션은 절대로 따로 노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니콜라스는 AI 시대의 가장 시급한 문제, 즉 누가 진짜 살아 숨쉬는 인간인가 라는 본질적인 문제를 던져서 필터를 만들고, 판 박사는 그렇게 완벽하게 걸러진 검증된 인간 네트워크 위에서 실제 유틸리티 경제, 즉 돈이 도는 경제를 어떻게 돌릴 것인가를 제시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아주 완벽하게 치밀하게 짜인 새로운 시스템의 뼈대라는 겁니다. 오직 검증된 진짜 인간만이 참여하는 실사용 경제예요. 이건 봇이나 가짜 계정들이 만들어내는 가짜 트래픽이 아닙니다. 실제 사람들이 물건을 사고 서비스를 이용하고 서로의 재능을 교환하며 만들어내는 진정한 의미의 거시 경제죠. 이 4월 18일의 2 패널은 파이가 세상을 향해 던진 거대한 청사진의 서막이었던 겁니다. 자, 그럼 이 거대한 시스템을 움직이는 첫 번째 심장, 제1 엔진부터 뜯어보겠습니다. 바로 니콜라스가 담당한 인간 증명, 영어로 Proof of Personhood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쓰는 인터넷의 신뢰 모델,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미 처참하게 박살났습니다. 붕괴하고 있어요. 왜냐고요? AI 시스템이 이제 사람보다 더 사람처럼 완벽하게 상호작용하고 가짜 프로필 사진, 가짜 글, 심지어 가짜 목소리까지 무한대로 찍어내는 시대가 와버렸기 때문입니다. 딥페이크로 만들어진 영상 하나에 사람들이 깜짝 속아서 막대한 돈을 털리고, 이른바 10일 공격이라고 하죠. 수천, 수만 개의 자동화된 봇 네트워크가 생태계의 귀중한 보상을 메뚜기 떼처럼 순식간에 다 갉아먹는 일이 지금 이 순간에도 실시간으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봇과 가짜 계정들이 판을 치는 이 죽은 인터넷 환경에서 도대체 화면 너머에 있는 저 존재가 진짜 살아 숨쉬는 피가 흐르는 인간인지를 어떻게 글로벌 스케일로 증명할 수 있단 말입니까? 바로 이 지점입니다. 여기서 파이 네트워크의 포지셔닝이 말도 안 되는 압도적인 위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파이는요, 지금 단순한 코인 하나가 메인 무대에 올라간 게 아닙니다. 전 세계 무려 1,80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꼼꼼하게 신원 검증, 즉 KYC를 완료한 전 세계에서 유일무이한 전례가 없는 확장형 신원 인프라 그 자체로서 메인 의제에 등판한 겁니다. 글로벌 마켓플레이스나 AI 시대의 거대한 앱들이 지금 가장 목말라 하는 게 뭘까요? 제발 가짜 계정 좀 절러줘 이거거든요. 파이는 지난 수년간 욕을 먹어가면서도 묵묵히 구축해온 이 거대한 인간 증명 엔진으로 그 필수적인 요구사항을 완벽하게 충족시켜버린 겁니다. 무너지는 인터넷의 신뢰를 다시 세우고 오직 진짜 인간만을 가려내는 이 거대한 필터. 이게 바로 제1 엔진의 진짜 정체입니다. 자, 그럼 제1 엔진이 미친 듯이 돌아가서 가짜들을 다 튕겨내고 진짜 인간만 완벽하게 증명해냈다고 쳐봅시다. 그 다음은 뭘까요? 바로 판 박사가 이끄는 제2 엔진이 그 위에서 톱니바퀴처럼 완벽하게 맞물려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폭발적인 실사용 경제가 가동되는 거죠. 앞서 말씀드린 그 진성 유저들, 즉 진짜 사람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완전히 새로운 생태계의 패러다임이 열리는 겁니다. 여러분, 솔직히 기존 암호화폐 시장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형적이지 않았습니까? 벤처 캐피탈이나 뒷배경 든든한 세력들이 초기 투자금 싹 뽑아 먹으려고 이른바 엑시트 물량을 개미들한테 다 떠넘기고 도망가는 그런 구조였잖아요. 토큰은 그저 가격 펌핑하고 투기하는 폭탄 돌리기 대상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파이 시스템에서는요, 이 토큰의 위상과 역할이 완전히 아예 뼛속부터 격상됩니다. 토큰이 누군가의 엑시트를 위한 도구가 아니라 실제로 생태계 내에서 제품을 사고 앱 서비스를 결제하고 네트워크가 자생적으로 성장하도록 끌고 가는 필수불가결한 혈액이자 도구로 기능하게 되는 겁니다. 더군다나 지금은 AI가 코딩 다 해주는 시대잖아요. 훌륭한 앱이나 서비스를 만드는 진입장벽 자체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진정한 경쟁력은 앱의 겉멋든 기능이 아닙니다. 그 앱을 써줄 신뢰할 수 있는 진짜 인간 유저풀이 모여있느냐, 이거 하나로 결판이 납니다. 파이 생태계 내부에 있는 런치패드나 덱스 같은 자본 배치 시스템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코인 가격 띄우는 펌핑 이벤트가 아닙니다. 이 검증된 진짜 사람들의 네트워크 안에서 가장 유망하고 실생활에 필요한 곳으로 자본을 쫙쫙 밀어주는 메인넷의 진짜 실물 경제 인프라로 작동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판 박사가 설계한 제2 엔진의 엄청난 파괴력입니다. 자, 여기서 제가 여러분께 뼈를 때리는 아주 핵심적인 질문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AI가 돈을 버는 순간 반드시 그 뒤에는 주인이 필요해진다. 여러분, 이거 기억하십니까? 바로 제가 지난 4월 29일 이번 컨센서스가 개막하기도 훨씬 전에 제 채널에서 도출해냈던 그 결정적인 가설이자 통찰이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AI가 그냥 나 대신 블로그 글 좀 써주고 영어 번역이나 좀 해주는 단순한 도구일 때는요, 소유권, 법적 책임 이런 거 별로 문제 안 됩니다. 그냥 쓰면 되죠. 그런데 AI가 스스로 판단하고 자기들끼리 다른 AI랑 계약을 맺고 심지어 암호화폐 지갑을 차고 온체인에서 돈을 벌기 시작하는 순간 이야기는 180도 아니 완전히 차원이 다르게 뒤집힙니다. 기존 우리가 아는 웹2 플랫폼, 그러니까 뭐 구글이나 네이버 계정에 묶여서 신용카드 결제하는 모델 있죠? 그거요, 24시간 잠도 안 자고 초 단위로 수만 건씩 쏟아내는 AI의 압도적인 거래 속도를 기술적으로 절대, 네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럼 웹3 지갑 쓰면 되잖아. 메타마스크 같은 거.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죠. 근데 그것도 안 됩니다. 왜냐? 익명성이라는 거대한 함정에 빠져거든요. 규제와 법적 책임이라는 거대한 벽에 정면으로 들이받게 됩니다. 이 익명의 AI 지갑이 지금 해킹 자금을 세탁하는 건지 테러리스트한테 돈을 보내는 건지 국가 당국은 알 길이 없잖아요. 결국 돈을 벌어들이는 독립적인 생산수단이 되어버린 AI에게는 반드시 그 돈을 합법적으로 세금 내면서 가져가고, 만약 그 AI가 사고를 쳤을 때 이건 내 책임입니다 하고 법적 책임을 지고 감옥에 갈 주인이 무조건 필요해집니다. 저는 바로 이때 이 지점에서 KYC, 비수탁 지갑, 개인키 서명, 그리고 서비스형 KYC인 KAS, 이 모든 게 결합된 AI 생산수단의 소유권과 책임을 투명하게 증명할 기반 인프라가 필연적으로 온 세상을 집어삼킬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제 이 예견은
네, 오늘 현장에서 완벽하게 적중했습니다. 자, 그래서 2026년 5월 6일 오늘 지금 당장 마이애미 컨센서스 현장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제가 4월 29일에 먼저 읽어냈던 그 보이지 않던 시스템이 이제는 완전히 거대한 현실이 되어서 전 세계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습니다. 무대가 판 자체가 극적으로 커져버렸어요. 파이코어 팀 여러분, 이 사람들 단순히 암호화폐 행사에 부스 하나 차려놓고 얼굴 마담하러 간 게 절대 아닙니다. 파이코어 팀이 무려 메인 스폰서로 직접 후원하는 전용 AI 트랙이 컨센서스의 가장 중심 무대에 화려하게 등장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이겁니다. 세상이 묻는 질문의 차원 자체가 완전히 다른 레벨로 격상되었다는 거예요. 대중들은 여전히 파이코인 언제 상장해요? 생태계 어떻게 키워요? 이런 좁은 우물한 질문에 갇혀 있지만 컨센서스 메인 무대는 지금 그걸 묻고 있는 게 아닙니다. 스스로 생각하고 24시간 거래하는 저 미친 AI 시스템들의 결제 프레임워크를 도대체 누가 어떤 기준으로 세울 것인가? 바로 이 질문으로 의제가 퀀텀 점프를 해버린 겁니다. 그 증거가 뭔지 아십니까? 오늘 그 트랙에 참석한 패널 라인업을 보세요. 입이 떡 벌어집니다. 세계 최대 거래소 코인베이스가 기관급 결제망을 대표해서 나왔고요. 전 세계 인터넷 트래픽의 절반 이상을 통제하는 인프라 공룡 클라우드플레어도 등판했습니다. 여기에 자율형 AI 생태계를 이끄는 버추얼스와 카이트 AI까지 총출동했죠. 이런 이름만 들어도 무시무시한 글로벌 빅테크들이 파이가 스폰서로 판을 깐 무대에 옹기종기 모여 앉았다는 것.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미래 AI 경제의 결제 표준, 그 조 단위의 룰을 정하는 거대한 전장으로 카메라 앵글이 완전히 줌아웃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파이가 바로 그 거대한 결제 전장의 중심에서 지휘봉을 잡고 판을 깔아버린 겁니다. 진짜 소름 돋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빅테크들이 모여서 피 터지게 싸우는 전장의 핵심 주제, 즉 컨센서스 공식 페이지에서조차 조 단위의 질문, The Trillion Dollar Question이라고 부르는 이 에이전트 결제, 에이전트 페이먼스란 대체 뭘까요?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아는 일반적인 결제가 아닙니다. 빛의 속도로 뻗어가는 데이터 세상 속에서 AI 에이전트들이 인간의 승인 버튼이나 지문 인식 같은 거 없이도 자기들끼리 독립적으로 추론하고 판단하는 겁니다. 클라우드 서버 공간을 빌려 쓰고 남의 데이터 API를 끌어다 쓰면서 온체인상에서 실시간으로 비용을 결제하고 심지어 거버넌스 투표까지 지들이 알아서 다 하는 시스템입니다. 이게 왜 조 단위의 거대한 먹거리 게임일까요? 인간의 경제 활동은 어때요? 밤 되면 자야죠. 주말엔 쉬어야죠. 하지만 이 AI 에이전트들은 잠이라는 걸 모릅니다. 24시간 365일, 일주에 수만 번씩 폭발적인 기계간 결제를 일으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AI가 내일 날씨 예측을 더 정확히 하기 위해 딱 1마이크로초 동안 특정 기상 데이터를 열람하고 그 값으로 0.001센트를 즉각적으로 지불하는, 인간의 뇌로는 인지조차 안 되는 극도로 미세한 마이크로 결제가 일어나는 겁니다. 자, 여기에 대고 인간 중심의 웹2 결제 모델을 들이밀어 볼까요? 카드번호 14숫자리 치고 매달 넷플릭스처럼 정액 구독료 결제하고 회원가입해서 API 키 복사해서 붙여놓고, 이딴 낡아빠진 구체제로는 초단위로 쏟아지는 이 압도적인 AI의 거래 속도를 단 1시간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서버 터집니다.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과금 레이어, 새로운 돈의 고속도로가 탄생해야만 하는 시점이고 구체제는 이미 박물관으로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텅 빈 거대한 신대륙, 낡은 구체제가 남긴 이 엄청난 공백을 통째로 집어삼키기 위해 빅테크 기업들이 말 그대로 미친 듯이 쏟아져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치열한 결제 전쟁터에 깔리고 있는 레일들을 제가 하나씩 낱낱이 뜯어봐 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장 눈에 띄는 진영, 코인베이스와 클라우드플레어 연합입니다. 이들은 402라는 아주 기발하고 혁신적인 무기를 들고 나왔습니다. 여기서 402가 뭐냐면요. 1990년대 초기 인터넷 시절에 만들어졌다가 이건 쓸데가 없다 하고 방치되어 버려졌던 HTTP 402, 즉 결제 필요라는 웹 상태 코드입니다. 근데 이 천재들이 이 잊혀진 화석 같은 코드를 예토전생시켜서 부활시킨 거예요. 왜? AI 에이전트들이 복잡한 회원가입 그딴 거 다 집어치우고 스테이블 코인만 딱 꽂으면 즉각적으로 API를 호출하고 가치를 교환할 수 있는 완전한 인터넷 네이티브 결제 표준을 만들어버린 겁니다. 이에 질세라 솔라나와 구글 클라우드는 pay.sh라는 걸 열어젖혔습니다. 이건 AI 에이전트의 지갑 주소 자체를 그냥 민증처럼 써서 구글의 그 막강한 API를 호출할 때마다 무슨 결제창 띄울 필요 없이 실시간으로 초고속 결제를 쏴버리는 무시무시한 시스템입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죠. 서클은 자사의 달러 연동 스테이블코인 USDC를 쫙 깔아서 가스비조차 들지 않는 초고빈도 크로스체인 에이전트망을 짓고 있고, 결제 거인 스트라이프 역시 기계 전용 결제 프로토콜을 발표하며 이 전쟁에 뛰어들었습니다. 한마디로 지금 이 상황은 AI가 중간에 닌겐, 즉 인간을 전혀 거치지 않고 직접 자기 돈을 쓸 수 있게 만드는 빛의 속도와 같은 결제 아우토반이 전 세계에 동시다발적으로 깔리고 있는 그야말로 전쟁통 그 자체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정말 드라마틱하고 결정적인 대반전이 일어납니다. 빅테크들이 수백, 수천억을 들여서 삐까번쩍한 결제 레일들을 쫙 깔았어요. 자동차로 치면 시속 1000km짜리 스포츠카를 만든 거죠. 미친 듯한 속도로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네, 결제 속도는 빛의 속도로 해결했습니다. 그런데 이 스포츠카들이 출발하자마자 갑자기 쾅 하고 거대한 장벽에 정면으로 들이받고 맙니다. 바로 신원의 벽, The Wall of Identity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AI 에이전트가 1초에 수만 던씩 결제를 실행하면서 막대한 달러, 코인을 이리저리 옮기고 다니면 각국 정부와 무시무시한 금융 규제 당국이 가만히 보고만 있을까요? 절대 아니죠. 당장 멱살 잡고 묻게 되어 있습니다. 야, 이 결제 실행하는 AI 에이전트 진짜 주인이 대체 누구야? 이 수백만 개의 자동화 결제 지갑들, 이 뒤에 숨어서 최종 통제권을 쥔 인간이 누구냐고? 이 AI가 벌어들인 막대한 수익, 이거 어느 법인, 어떤 개인이 가져가서 세금 낼 건데? 그리고 가장 치명적이고 무서운 질문이 들어옵니다. 만약 이 AI가 해킹당해서 불법 자금을 세탁하거나 테러리스트한테 무기 살 돈을 조달하거나 시스템 에러로 금융시장을 마비시키면 감옥에 가고 그 천문학적인 벌금을 물어낼 진짜 사람은 누구냐? 여러분, 빅테크들이 자랑하는 X40이나 페이투페이시 같은 초고속 결제 프로토콜? 이런 기술적인 껍데기만으로는 이 근본적이고 무서운 규제적 질문에 단 한마디도 대답할 수 없습니다. 주체가 누구인지 증명하고 소유권을 확립하고 법적 책임을 지는 이 자금 세탁 방지의 핵심 뇌관을 해결하지 못하면요, 이 조단위의 화려한 결제 산업은 현실 세계에서 단 한 발자국도, 진짜 단 1미터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올스톱입니다. 구글, 코인베이스, 클라우드 플레어, 이 잘난 빅테크들이 모조리 대가리를 받고 피 흘리며 쓰러져 있는 이 거대한 신원의 벽. 바로 그 벽 한가운데에 마치 구세주처럼 파이 네트워크가 마지막 관문, 더 파이널 게이트웨이로 완벽하게 그리고 아주 당당하게 버티고 서 있는 겁니다. 여러분, 파이가 지난 몇 년간 어땠습니까? 밖에서는 맨날 언제 상장하냐, 사기 아니냐 조롱 섞인 시선을 받았죠. 하지만 파이는 그 시간 동안 묵묵히 아주 집요하게 전 세계 1,800만 명 이상의 실명 인증 데이터를 확보해냈습니다. 이 압도적인 규모의 파이 KYC 그리고 기업용 KYB는요, 이 암호화폐 지갑의 진짜 주인이 도대체 누구인지 법적으로 명확하게 증명해낼 수 있는 전 세계에서 유일무이한 거대 검증 인프라입니다. 다른 데는 이런 게 아예 없어요. 여기에 더해 중앙거래소나 정부기관이 함부로 내 돈을 통제하거나 압류할 수 없는 완벽한 개인 소유권의 결정체인 비수탁 지갑이 강력하게 결합되어 있죠.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갑니다. 파이는 KAAS, 즉 서비스용 KYC를 통해 파이 생태계를 넘어 외부 세상으로 전방위 확장을 시작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외부에 돈 많은 AI 앱 스튜디오가 새로운 에이전트 서비스를 출시할 때 굳이 자기들 돈 수십억 들여서 신원 검증 시스템을 맨 땅에 헤딩하며 만들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냥 파이의 KAAS API를 플러그인처럼 꽂아 넣기만 하면 끝납니다. 수백만 명의 검증된 진성 유저풀에 즉각적으로 접근할 수 있고, 지들이 만든 로봇과 에이전트가 사고 쳤을 때 최종 책임 소재가 완벽하고 투명하게 진짜 인간에게 연결되는 겁니다. 자,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코인베이스의 XL402가 기계들에게 야, 너희들 결제 어떻게 할래? 라고 묻는 기술적인 도구라면 파이 네트워크는 그럼 그 기계는 누가 소유하고 문제 생기면 누가 빵이 갈 건데 에 대한 전 세계 유일의 가장 완벽한 해답을 제공하는 겁니다. 파이가 조단위 AI 경제가 굴러가기 위해 반드시 무조건 거쳐야만 하는 필수불가결한 소유권 레이어가 되어버린 겁니다. 게임 끝난 거죠. 자, 이제 제 설명 들으시니까 머릿속에 좀 맑아지시죠? 오늘 컨센서스에서 일어난 이 거대한 사건들을 종합해서 지금 전 세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두 개의 거대한 전장을 한눈에 매핑해 드리겠습니다. 현재의 전장은 아주 명확하게 상하 두 개의 레이어로 쪼개져 있습니다. 자, 위쪽을 보세요. 위쪽은 결제 실행 레이어입니다. 아까 입 아프게 설명해드린 코인베이스,
클라우드플레어, 솔라나, 구글 클라우드 같은 거대 빅테크들이 X402니 페이다시니 하는 최신 무기를 들고 어떻게 하면 계정 가입 없이 기계들끼리 빛의 국도로 결제하게 만들까 이거 하나 달성하려고 서로 물어뜯고 피튀기게 싸우는 전장입니다. 여기서는 철저하게 누가 더 빠르냐, 누가 더 호환성이 좋냐가 핵심입니다. 자, 그럼 아래쪽을 볼까요? 아래쪽은 소유권 및 책임 귀속 레이어입니다. 바로 판 박사와 니콜라스라 묵묵히 땅을 파며 지휘하고 있는 파이 네트워크의 동무대, 파이의 전장입니다. 이들은 네이티브 KYC, 비수탁 지갑, 그리고 글로벌 1,800만 명의 인간 네트워크라는 아무도 흉내낼 수 없는 압도적인 인프라를 쥐고 있습니다. 이걸 바탕으로 AI가 벌어들인 돈이 누구 건지 증명하고 국가가 무섭게 요구하는 엄격한 법적 책임 주체를 확립하는 그야말로 본질적인 해결 과제를 손에 쥐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이 절대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이 위쪽 레이어랑 아래쪽 레이어는요, 서로 적이 아닙니다. 경쟁하는 관계가 아니에요. 잘 생각해보세요. 위에 있는 저 잘난 빅테크들의 초고속 결제 레일이 이 현실 경제에서 경찰한테 안 잡혀가고 합법적으로 세금 내가면서 안전하게 굴러가기 위해서는요, 필연적으로, 무조건적으로 이 아래에 있는 파이 네트워크의 소유권 레이어, 이 검증 필터를 반드시 통과해야만 합니다. 완벽한 공생 구조, 아니 어찌 보면 종속 구조죠. 빅테크들이 위에서 아무리 지들끼리 1초에 수만 번씩 엄청난 결제 흐름을 쏴대도 결국 그 모든 거래는 검증된 진짜 인간을 증명해내는 파이라는 거대한 깔때기 안으로 모조리 싹 다 빨려 들어올 수밖에 없는 구조가 이미 완벽하게 세팅되어 버린 겁니다. 이 모든 돈의 흐름을 블랙홀처럼 빨아들이는 거대한 파이 깔때기 구조가 완성됨으로써 앞으로 다가올 미래의 결말은 불을 보듯 뻔합니다. 너무나도 선명해요. 수억 개의 AI 에이전트들과 그들이 굴리는 거대 자본의 폭발적인 온체인 거래들은 결국 이 합법성을 부여받기 위해 파이라는 단 하나의 좁은 관문으로 집중 또 집중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빅테크들이 컨센서스에서 침 튀기며 벌이고 있는 저 1차 전쟁의 본질이요? 까놓고 말해서 그저 누가 이 AI 에이전트들의 결제 언어, 즉 껍데기 표준 프로토콜을 선점해서 수수료 장사 좀 해볼까? 이걸 불과합니다. 진짜 무서운 거, 진짜 판이 뒤집히는 건 그 다음입니다. 그 기계 간 결제가 일상화되고 완전히 상용화된 직후에 필연적으로 터져나올 2차 전쟁의 도래죠. 기계들이 자유롭게 돈을 쓰고 에이전트들이 막대한 부를 긁어모으기 시작하면 전 세계 정부와 자본가들은 똑같은 질문을 미친 듯이 던질 겁니다. 야, 이 조 단위의 거대한 에이전트 경제? 이 돈 복사기, 이거 소유권 대체 누구한테 있어? 누가 이 돈 다 가져가는 거야? 라는 진짜 조 단위의 메가톤급 문제가 폭발하게 될 겁니다. 자, 여기서 호모아루스를 최종 선언을 하겠습니다. 똑똑히 들으십시오. AI 에이전트 결제 시대가 활짝 열리고 빅테크들의 고속도로가 전 세계 촘촘하게 깔리면 깔릴수록 파이 네트워크의 핵심 가치는 대중들이 매일매일 떠들어대는 저 거래소 상장 가격 몇 푼? 하루 채굴량이 몇 개 줄었네 만에 하는 그런 얄팍한 수준에 머물지 않습니다. 파이의 진짜 리얼 가치는 이 통제 불가능해 보이는 무시무시한 조 단위 기계 경제를 합법적인 제도권으로 끌어들이고 현실의 법적 인간과 빈틈없이 다이렉트로 연결해주는 전 세계 유일의 검증된 인간 소유권 레이어로서 그 압도적이고 묵직한 비용을 더 강렬하게 뿜어내게 될 것입니다. 감이 오십니까? 자, 여러분, 오늘 제가 한 겹 한 겹 뜯어내며 짚어드린 이 거대한 역사의 흐름을 마무리하면서 이 문장 하나만큼은 오늘 주무시기 전에 여러분의 머릿속 깊은 곳에 콱 박아두시길 바랍니다. 대중은 눈앞의 이벤트를 보지만 전략가는 그 뒤에 숨겨진 시스템을 본다. 컨센서스 2062 메인 무대에서 오늘 전세배를 향해 던져진 그 조 단위의 질문, 이 거대한 의제 전환은요, 결코 우연히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닙니다. 제가 지난 4월 29일 제 입으로 분명히 말씀드렸죠. AI가 돈을 버는 순간 거기엔 반드시 법적 소유권과 주인이 필요해진다. 그 당시 제가 제기했던 통찰과 오늘 현장의 상황이 마치 톱니바퀴 맞물리듯 너무나도 완벽하고 소름 돋게 정확히 일치해버렸습니다. 대중들은 여전히 게시판에서 싸우고 있죠. 아유, 파이코인 이거 언제 오픈 메인은 열려요? 당장 이거 얼마에 팔아먹을 수 있어요? 이런 단편적이고 1차원적인 이벤트에만 매몰되어 숨을 헐떡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남들보다 한 발, 아니 10발자국은 먼저 이 거대한 패러다임의 변화와 뼈대를 정확히 꿰뚫어 보았고 이번에도 역시 이벤트가 아니라 세상을 굴리는 시스템이 먼저 보였습니다. 이제 명확해졌습니다. 파이는 단순한 암호화폐 쪼가리를 넘어섰습니다. 파도처럼 밀려오는 미래, 조 단위 기계 경제의 가장 핵심적인 대체 불가능한 신원 인프라로 이미 세계의 중심에 굳건히 자리 잡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거의 피토하는 심정으로 해부해드린 이 거대한 시스템의 흐름을 100% 이해하셨다면 축하드립니다.
여러분도 이제 파도가 칠 때마다 일희일비하며 도망다니는 대중이 아니라 바다 밑바닥을 흐르는 거대한 해류를 읽어내는 진정한 전략가의 시야를 가지게 되신 겁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호모 아루소르였습니다. 오늘 제 이 엄청난 통찰이 여러분의 머리를 쾅 따릴 만큼 진정으로 도움이 되셨다면 채널에 힘이 되는 멤버십 가입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절대 잊지 마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더 날카롭고 깊이 있는 통찰로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